안녕하세요. 좋아요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정시 수학을 안 반영하는 대학 혹은 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지방 캠퍼스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을 덜 반영한다라는 거는 아예 안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을 1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수학을 15%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반영하거나 10%, 15% 정도 반영하는 대학이 수학을 조금 덜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서울 지역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대학에는 일단 덕성여대가 있어요. 덕성여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30, 30, 15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영을 해요. 탐구는 25로 이제 고정을 하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한 거를 30, 30, 15를 주겠다. 내가 수학을 제일 못했으면 수학을 15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덕성여대고 탐구 과목 수는 한 과목입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는 그러니까 이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다 수학 반영을 해요. 근데 문화예술 경영이랑 커뮤니케이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영어 탐구를 이제 고정을 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과목을 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잘했어.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여기는 아예 배제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동덕여대고 국영탐의 탐구 하나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형이 바뀌었어요. 올해 전형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잘한 순서대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가장 못했으면은 수학을 10%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 30에 20에 10 이렇게 이거를 뭐 내가 이제 수학을 잘못했으면은 뭐 수학을 10, 뭐 국어를 제일 잘했으면 국어를 40, 아니면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40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거고 36대조 특징은 탐구가 두 과목인데 한국사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활윤리와 뭐 사회문화를 했는데 사문은 1등급인데 생윤이 뭐 5등급이 나왔어요. 한국사는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국사 1등급이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을 98점을 주고 95, 92 그러니까 한 3등급만 받아도 한 92를 일단 탐구 하나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한국사가 탐구 하나로 대체가 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6대는 4, 3, 2, 1 전형이다. 잘한 거 40, 30, 20, 10. 그러니까 수학을 잘못해서 수학을 10을 반영할 수도 있고 한국사가 탐구로 대체가 된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 여튼간에 점수를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적은 대학이에요. 국어 40에 수학 10에 영어 25에 탐구 25. 탐구는 이제 평균을 반영합니다. 서경대는 여기 영어 반영 비율 자체가 조금 영어 환산 점수가 폭이 커요. 1등급 100점, 2등급 90, 80, 70, 50. 그러니까 영어 5등급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등급까지 정도. 그러니까 이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가 이제 조금 크게 나는 거예요. 어떤 대학은 1등급이랑 4등급의 차이가 10점이 나는 대학도 있는데 서경대는 1등급이랑 4등급은 30점이 나고 5등급은 50점이 나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했고 영어도 못했다. 그럼 서경대는 그렇게 유리한 대학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과기대는 이쪽에 문해창작학과가 이제 국어 40에 영어 25에 탐구 35. 그래서 이제 수학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여튼간 높은 대학은 이제 과기대 정도가 일단은 나올 수 있죠. 서울여대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작년엔 수학을 20%를 고정으로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23인가 뭐 3223인가 여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했었는데 올해가 이제 국수영탐 중에서 잘한 걸 세 과목을 랜덤적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빼겠다. 근데 여기에 서울여대는 가나다군을 5마를 해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내가 수학을 못했는데 세 개를 쓸 수 있는 서울대학이 있는 거죠. 아까 동덕여대도 있고 서울여대도 있고 내가 수학이 6등급이다, 7등급이다. 그러면 나는 수학을 버리고 가나다군 정도 이 세 개를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나온다. 왜냐하면 서울여대가 가나다군에서 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33.3%, 영어 33.3%, 탐구 33.3% 하면서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 여튼간에 이번에 바뀐 대학, 그러니까 인서울의 세 과목 반영한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학이 일단 서울여대고, 여튼간에 이번에는 가장 핫한 대학이 될 테고, 작년에 입시 결과보단 당연히 높아질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미디어 콘텐츠나 인문융합, 사회융합 요런 친구들이 영어 탐구를 고정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하는 걸 하나 반영하니까 국영탐으로도 반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탐구는 하나고요. 작년에 이 인문융합 자율학부는 제2외국어가 탐구로 대체됐었던 대학인데 올해는 그냥 그게 폐지가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가 이제 조금 전형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성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문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빼고 국영탐 이렇게 반영한다. 탐구는 하나다. 한성대에도 이제 이번에 상상형 인지학부가 4321 전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거 40, 30, 20, 10. 그러니까 저기랑 비슷하죠. 그 아까 36대랑 비슷한데 근데 36대는 탐구가 2과목이었고 얘네는 탐구가 1과목이다. 그리고 36대는 한국 탐구가 2과목이지만 한국사가 탐구로 대체된다. 얘네들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은 대략 여기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대학은 그러니까 동덕여대의 아까 문화예술경영,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울여대, 성공회대 대략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수학이 조금 들어가는 대학은 한성대, 삼육대, 또 뭐냐 서경대, 덕성여대 대략 이 정도가 수학을 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기 지역은 대부분 다 이제 세 과목 반영하는데 일단은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바뀌었죠. 작년에 국영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어 50에 영어 30에 탐구 20 딱 이걸로 고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50을 반영하겠다. 여튼간 조합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영어, 탐구로도 이제 강남대를 지원할 수가 있다. 대진대는 작년에는 영어 여기 탐구가 이제 30%로 고정됐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35, 35, 이제 탐구 3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국수형 중에 잘한 거 60에 나머지 40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요거 한국사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영어 60을 근데 여기가 이제 영어 환산 점수는 작년보다 이제 내려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사로도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대학이 저기 대진대다. 내가 영어 한 뭐 2, 3등급 정도 나오고 영어 3등급에 한국사 3등급 정도 나오면은 되게 유리한 대학이 이제 대진대가 되는 거죠. 작년이랑 전형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다. 성결대,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여기 뭐야 대진대가 선발했었던 전형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30 고정에 국수형 중에 잘한 거 이제 30, 30, 그러니까 35, 35, 35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 그냥 국어 35에 영어 35에 탐구 30 이렇게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수학을 버리는 대학은 이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탐구 평균의 대학들은 별로 없다. 탐구 평균을 반영한 대학들은 이따가 끝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대학이 아니면은 내가 수학을 버리면 탐구도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원대는 일반 전형 1과 2가 있어요.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국어를 일단은 30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는 국어 30, 이과는 수학 30 이렇게 고정. 여튼간에 얘는 고정이 되고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30, 25, 15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제일 못하면 수학을 15%를 반영하겠다 인 거고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수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선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수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대 1은 수학을 15%라도 반영한다. 수원대 일반 전형 2는 수학을 아예 반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일반 전형 1은 이제 국어 필수의 나머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이제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제 바뀐 거가 국어 수학 중에 하나, 영어 탐구 한국사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럼 결국은 작년에도 국어 플러스 영어, 국어 플러스 한국사 이런 식으로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은 바뀌었지만 결국 국어 영어, 국어 한국사 이 조합이 깨지지 않으니까 뭐 저거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고
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면은 이제 국어 수학 중에 40, 그러니까 433 요렇게 반영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한데도 이제 수학을 버릴 수가 여튼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양대는 433 하면서 이제 수학을 이제 아예 반영을 안 하면서 탐구 하나를 반영한 대학이 안양대. 용인대도 마찬가지예요. 용인대도 요거 경찰행정학과만 이제 수학을 반영하는 거고, 나머지 학과는 국어와 영어와 탐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은 국수형 중에 잘한 걸 두 개를 반영하세요. 이런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수학으로는 아예 반영 안 할게요. 이제 이런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어떤 조합이 늘어나면은 뭐 이과 학생들도 이제 문과를 지원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조금 있냐 없냐 정도인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일반 전형 1과 2가 있는데, 일반 전형 1은 국어와 영어가 필수고요. 수학이랑 탐구 중에 하나를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겠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탐구가 평균입니다. 일반 전형 2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를 두 개를 뽑겠다 해요. 그러니까 탐구는 평균을 하고. 그래서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난 수학을 못했고, 뭐, 탐구도 못했어. 난 국어랑 영어만 잘했어. 그러면 이제 국어 50에 영어 50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국어 수학을 못했어. 영어 탐구만 잘했어. 그러면 이제 영어와 탐구가 50, 50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을지대가 되는 겁니다. 중부대도 여튼간에 마찬가지예요. 탐구 하나가 고정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두 개에, 이제 탐구는 이제 한 과목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등급을 반영해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봤었던 대학들은 거의 100분위를 반영했었는데, 여기 이제 등급을 반영하고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 한국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국사도 한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탐구와 한국사 중에서 하나를 해서 이제 그 한국사 등급도 하나의 등급으로 포함이 되는, 그래서 수학을 버리면서 한국사를 이제 탐구 하나로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대학이 평택대다. 한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탐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영탐이 고정되어 있고,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니까 내가 국영탐으로 반영하겠다 하면은 상관없다. 탐구도 하나다. 한신대는 이제 잘한 거 위주로 532 전형이에요. 제일 잘한 거 50, 그 다음 잘한 거 30, 그 다음 잘한 거 2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한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아예 버리면 내가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제일 잘한 걸 50%를 반영하고, 그 다음 30, 20.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탐구를 50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탐구를 50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대학이 한신대인 거죠. 그러니까 탐구를 50을 반영을 해주니까. 협성대도 탐구 3질 고정에 국수형 중에서 잘한 거 2과목 35%를 반영하겠다. 탐구는 하나를 반영하겠다. 입니다. 경기는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방캠을 가보면은 세종에는 고대 세종과 홍대 세종이 있는데, 고대 세종은 요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학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로벌 학부, 문화유산, 문화창의는 국어, 영어를 40, 40 반영하고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잘한 거를 20을 반영하겠다. 근데 여기는 탐구가 평균이다. 홍익대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영어 탐구가 이제 고정이고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수학을 빼면은 국어 40에 이제 여기 홍대 세종은 국어 40에 탐구 40에 영어 20. 그러니까 여기는 탐구를 좀 잘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국어 40에 영어 40에 탐구 20.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데, 지금까지 봤었던 대학들은 대부분 다 100분이었는데 얘네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게 틀린 거고, 여튼간에 탐구가 평균이다. 그리고, 건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이제 2과목입니다. 잘한 거 2과목이다. 내가 뭐 영어랑 탐구를 해도 상관없다. 탐구는 하나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 천안도 국영탐이거든요. 국영탐에 탐구 하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상명대 천안. 대략 이 정도고, 그러면 탐구의 평균을 반영하는 애들은 누구냐? 보시면 요런 애들이요. 을지대. 그러니까 고대 세종, 삼육대, 서경대, 과기대, 을지대, 홍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학을 빼는 대학들은 거의 다 탐구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빼면서 탐구를 하나만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에 뭐야. 36대 같은 건 탐구는 평균이지만 한국사가 탐구로 하나를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사가 뭐 2등급, 3등급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는 탐구를 하나를 내가 하나만 파도 여튼간에 커버가 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저기 36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버리면 탐구 하나도 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 나는 여기 고대세종이 목표고 나는 뭐 저기 서경대나 뭐 을지대나 홍대세종을 꼭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탐구를 두 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지만 뭐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탐구 하나만 열심히 해서 국어랑 영어랑 탐구 이거 세 개에 집중하셔서 이 점수를 쭉쭉쭉쭉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정시 수학 비반영 혹은 덜반영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